네, 안녕하세요. 운영자 행복플래너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롭게 테마 강의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집중해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택한 게 테마 강의 제1화, 금투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최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금투자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금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금값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실제로요, 너무 오른 거 맞습니다. 금값이요.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요, 이 한돈 가격이 08년도 10월 달에 금을 내가 샀을 때는 14만 원이면 한돈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금을 살려고 한돈을 살려고 하면은 24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줘야만 금을 한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려 10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오르게 되었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요, 지금까지의 금값이 오른 것을 보면요, 이 투기성 자금에 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오르면 이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은 거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투자 대상은요, 이 원래의 가치를 찾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너무 많이 오르면 제값을 찾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금은 어떤 투기성 자금에 의해서 금값이 앞으로 많이 뛸 거래 하는 이런 마인드로 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금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올랐던 것입니다. 금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가치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금값이 오른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이라는 건 절대 화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10,000원짜리도 쓰고 1,000원짜리도 쓰는데 사실 이 지폐라는 건요. 금이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가짜 돈이고 금을 담보로 발행했을 뿐이다. 여기서 담보가 중요합니다. 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7세기에 금으로 거래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골드스미스 금 세공가들이거든요. 이게 금을 맡기면 금을 보유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 영수증만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졌고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되었다. 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17세기에는 이 화폐라는 게 없어갖고 금으로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금 줄게, 넌 이 물건을 줘. 근데 금이라는 게 부피도 크기도 하고 또 반으로 쪼개기도 어렵고 녹여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막 쪼개서 쓸 수는 없죠. 그리고 분실의 위험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따랐기 때문에요. 이 골드스미스라는 이 금 세공가에게 이 금을 맡기면 그걸 보유했다라는 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영수증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금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영수증만으로 거래를 했던 거죠. 그것이 곧 발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금값이 올랐다라는 거는 금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화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금값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용도로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화폐 가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 거죠. 자, 그럼 이거 지금 시점은요. 전 세계의 이제 글로벌 사회, 글로벌적으로 이제 모든 게 거래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거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통화를 만들자,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국이 되었고요. 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죠. 미국은 참고로 8,000톤이라는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8,000톤. 그래서 이걸 담보로 달러를 마구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금이 갑자기 다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달러를 바꿔서 금을 다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금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는 그냥 기축통화로 해. 그래서 달러를 마음껏 찍어라는 그런 게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또 미국이 전쟁 그 무기와 무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을 빼앗길 리가 없겠다 싶어서 미국이 이런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금값이 오른 배경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축통화권을 보유한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면서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돼갖고 금값이 상승한 것입니다. 원래 금을 담보로 달러를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이 달러란 가치가 믿기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원래 화폐 가치인 금을 다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아까 그 08년도 이후로 금값이 많이 뛰었죠. 예,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 이 달러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면서 금값이 상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근데 사고 싶다고 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라는 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가진 각 나라들이 그 은행들이 금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을 막 사들이니까 수요가 늘어서 금값이 상승하게 되었죠. 이해가 쉽게 되시죠? 금이 왜 올랐는지. 미국이 달러에 대한 신용을 잃어서 금값이 상승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라는 건 이렇듯 위기 때마다 오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4월부터 나온 금값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가 금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FRB 국채 매입 계획 발표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올라갈 것과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금값이 살짝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부각될 때 살짝 또 상승하게 됩니다. 두바이 사태, 이 석유를 보유한 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이때도 한번 좀 심각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 자산은 원래 가격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르면 또 한번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생기자 금값이 살짝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또 2010년 4월부터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면서 또 상승하게 되고요. 미국의 더블딥, 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상승하게 되고 더불어 유럽이 재정 위기를 맞아서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계속적으로 이 중국이 긴축 우려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살짝 안정화가 됐다가 다시 한번 리비아, 이집트 중동 사태로 상승하고 또 일본이 대지진을 통해 상승하고 미국의 재정위기가 발생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죠. 이 다음에 이제 8월 달에요. 8월 달에 그 미국의 신용 강등 사태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도 금값이 여기 표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좀 오버했나요? 아무튼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요. 그동안 금값이 왜 올랐는지를 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절대 화폐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앞으로 위기가 남았다? 그렇죠.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최근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 초였나요?
양적완화 QE3를 통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미국이 이번에 다시 한번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거를 달러를 또 찍어냈어요. 그래서 빚으로 또 빚을 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각 기관, 전 세계의 은행 기관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값이 또 뜨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최근 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아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위기는 끝난 게 아니죠. 이 달러에 대한 그 신용도는 점점 잃어가고 있고 미국의 부채는 정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또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 위기의 해답은 사실 찾기가 어려운 그 미궁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요. 현재 그 중국이 외환보유국 1위인데요.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금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달러를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의 위기가 절대적으로 해결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나 해답이 없기 때문에 금값에 대한 상승 요인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금을 계속 사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위기에 대한 관련된 기사나 그리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또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금값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금 펀드를 투자하라입니다. 금 펀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금 펀드는 이 금을 직접 사기도 하지만요. 이 금 관련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그 금을 유통하는 주식, 그 금 관련 회사나 금 관련된 유통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바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펀드는 그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값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 투자 방법은 이 금 ETF에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금 통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 ETF라는 건 순수하게 금 시세에 맞춰서 금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실제로 사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금 ETF가. 그래서 이 주식 금 펀드와 다르게 금 펀드는 이제 주식 회사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이 금 ETF는 금 값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금값에 따라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금통장도 마찬가지예요. ETF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안 들어간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실물금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실물금, 실제로 금을 매입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10%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0%가 나게 되면 금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더 보고자 하신다면 1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겠죠. 초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비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보유하기도 어렵고요. 금이라는 것. 자, 여기까지 이 금 투자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왜 올랐는지 그런 대략적인 또 구체적이면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디 가서도 듣기가 좀 어려운 강의 내용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회원님들이 이 금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내용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